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7점 모의고사 9탄 필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에서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필기시험 3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부양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아니죠? 노인 부양 의식이 낮아지고 있다. 2. 노인은 노년의 삶을 가족이 부양에 의존해야 한다. 아닙니다. 노인은 1차적으로 노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독거노인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아니죠? 증가하고 있다. 기혼 자녀와의 동거는 줄어든 반면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4.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맞습니다. 공적 노인 부양이란 노인복지 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국가나 사회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은 낮아지고 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5. 빈둥지 증후군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니죠? 낮아지겠죠? 빈둥지 증후군이란 자녀가 독립하여 집을 떠난 뒤에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슬픔, 외로움과 상실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양육기 동안 자녀에게 많이 희생하고 투자하지만 자녀의 결혼으로 부부만 남게 되면서 빈둥지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1번의 정답은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번. 다음 중 노인이 적응하기 어렵고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친구와 사별하는 경우, 막연히 느끼던 죽음이 현실화되면서 심한 허무감, 절망감,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1. 전원생활 관련 없죠? 2. 자녀의 취업 아닙니다. 3. 친한 친구의 죽음 맞습니다. 친구와 사별하는 경우. 4. 손자 손녀의 출생 기쁜 일이죠? 5.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아니고요. 2번의 정답은 3번 친한 친구의 죽음.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5가지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노인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독립의 원칙. 독립의 원칙이란 노인 본인이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 없지요? 2.
참여의 원칙이란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고 노인복지 정책이 형성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없고요. 3. 보호의 원칙. 사회 문화적 가치 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없지요? 4. 자아실현의 원칙. 바로 지문의 내용이 바로 자아실현의 원칙입니다. 노인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5. 존엄의 원칙이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답과는 관련이 없죠? 3번의 정답은 4번. 자아실현의 원칙.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 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로안에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실시가 나와야 합니다.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따라서 관로안에는 모니터링 실시가 들어가야겠죠? 1. 서비스 방법 개발 아니고요. 2. 서비스 기관 안내 아니죠? 3.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맞습니다. 4. 서비스 개입 계획 설정 아니고요. 5. 공식 비공식 자원 발굴 아니죠? 4번의 정답은 3번.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5번) 장기요양 급여 중 시설급여의 장점은 시설급여란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하나 더 있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1. 사생활이 보호된다. 아니죠? 사생활이 보호되기 어렵다. 2.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아닙니다. 가족, 형제, 이웃과 떨어져 지내며 소외되기 쉽다. 3. 개인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아니죠? 개인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4.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5.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재가 급여보다 저렴하다. 아니죠?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몇 프로? 20%,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몇 프로?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시설급여보다 재가급여가 저렴하다 해야 맞습니다. 5번의 정답은 4번.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출시 동행, 외출시 동행. 두 번째, 일상 업무 대행, 일상 업무 대행. 두 가지가 있죠? 외출시 동행의 세부 내용에는 은행, 관공서, 병원 등이 방문 시 동행이 있고요. 산책 시 부축 및 동행을 말합니다. 일상 업무 대행에는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관공서, 이용 등이 대행이 있습니다. 대상자와 함께 가면 외출시 동행이 되고요. 요양보호사 혼자 가면 대행이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은행 동행이 있습니다. 외출시 동행의 세부 내용에 은행 동행이 있죠. 따라서 3번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정답이 되겠네요. 1번 보시면 말벗, 정서 지원 서비스죠. 정서 지원 서비스고 중요하기 때문에 세부 내용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벗 격려 위로. 말벗 격려 위로가 있고요. 말벗 나왔죠? 1번에 말벗 정서 지원 서비스. 두 번째는 생활 상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의사소통 도움 있죠? 의사소통 도움. 3번에 나와 있죠? 4번이네요. 의사소통 도움. 정서 지원 서비스죠? 정서 지원 서비스. 2번 보시면 세탁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3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 취사, 밥하는 거죠. 취사. 두 번째는 청소 및 주변 정돈. 마지막 3번째, 세탁이 있습니다. 세탁, 빨래하는 거죠. 3가지 외워두시고요. 5번, 일상생활 동작 훈련은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입니다.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의 내용이지요. 따라서 6번의 정답은 3번 은행 동행. (7번) 장기요양 일반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시설급여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1.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15%. 재가급여 내용이지요. 재가급여. 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20%. 맞습니다. 시설급여입니다. 시설급여.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이네요.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40%. 아니고요.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50%. 아니죠. 5.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60%. 아닙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부담금이 40에서 60%를 경감하여 준다. 7번의 정답은 2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20%. 8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대상자 비오는 날 저녁 공원 의자에 홀로 앉아 있다. 아들 고함을 치며 내가 놓친 애 때문에 진짜 힘들어 못 살겠어. 당장 안 들어오고 뭐해요? 1. 방임. 방임이란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없죠? 2. 유기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없습니다. 3. 자기방임이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이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없죠? 4. 신체적 학대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없죠? 5. 정서적 학대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에서는 아들이 노인에게 고함을 치며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죠? 8번의 정답은 5번 정서적 학대. 9번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 A와 역할 B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A. 의료기관 B. 이용자 대상 학대 예방 교육 이용자 대상 학대 예방 교육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2. A. 경찰관서 B.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은 경찰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하죠. 의료기관 3. 법률기관 B. 현장조사 시 동행협조 현장조사 시 동행협조는 법률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법경찰이 하고 있죠. 사법경찰은 노인 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하고 있다. 4. A. 노인보호 전문기관 B. 학대 사례 신고 접수 학대 사례 신고 접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 확인 개입 시설이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O.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B.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은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률기관에서 하고 있죠. 법률기관. 따라서 9번의 정답은 4번. A. 노인보호 전문기관. B. 학대 사례 신고 접수. (10번) 다음과 같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행한 성희롱 유형은 음란한 농담, 옆에서 술을 따르라고 말함, 성희롱을 말로 하고 있습니다. 1. 시각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이란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육체적 성희롱이란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이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하지요. 관련 없고요. 3. 사회적 성희롱 아니고요. 4. 언어적 성희롱 맞습니다. 음란한 농담 나왔죠.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회식 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함 등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 물리적 성희롱 아닙니다. 10번의 정답은 4번. 언어적 성희롱. (11번)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장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있다. 아니죠?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없다.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어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 2. 보험급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아닙니다. 보험급여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는다.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는다. 3. 산업재해로 퇴직할 경우 보험급여는 중단된다. 아닙니다. 산업재해로 퇴직할 경우에도 보험급여는 지급된다.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애급여 지급에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 4.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이다. 아닙니다.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5.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 (12번)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1.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다. 맞습니다.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개발의 기회로 삼는다. 또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2. 자신이 종교를 권유하기 위해 친절을 베푼다. 아니죠? 대상자의 종교를 존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이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3.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해 주어야 한다. 4. 대상자가 실수를 하면 질책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따라 정답은 1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다. 1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추석을 앞두고 요양보호사에게 감사의 의미로 상품권을 주려고 한다. 1. 정말 왜 이러세요? 라고 정색하며 거절한다. 정색하면 안 되고요. 대상자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거절한다. 2. 고맙습니다 라고 하며 받은 후 다음날 돌려준다. 받으면 안 되겠죠? 3.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라고 한다. 좋은 방법입니다.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4. 다음에 좋아하시는 음료를 사다 드릴게요 라고 하며 받는다. 받으면 안 됩니다. 5. 마침 센터에 생수가 떨어졌는데 이걸로 살게요 라고 하며 받는다. 받으면 안 된다. 정답은 3번.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라고 한다. (14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옷을 입은 채 거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있다. 딸,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네.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인계한다. 아니죠? 타인이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이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2. 상황을 기록하고 기저귀를 채운다. 기저귀를 채우면 안 되겠죠?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3. 못 본 척 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한다. 못 본 척 하면 안 됩니다. 4. 뒤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힌다. 올바른 대처 방법이죠.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봐서 옷이 젖어 있으므로 뒤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힌다. 5. 재가 서비스가 어려우므로 시설 입소를 권유한다. 안 되겠죠?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14번의 정답은 4번. 뒤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힌다. 15번.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불법 행위를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아니죠?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2. 본인 일부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할인해주면 안 됩니다.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3.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올바른 대처 방법이지요?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그런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한다. 4. 할인해주고 그만큼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안 되겠지요?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5. 나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일정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안 됩니다.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된다. 15번의 정답은 3번.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16번) 대상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고열과 인후통이 있어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맞죠?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며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으므로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쉬어야 합니다. 2.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아니죠? 독감 예방접종은 독감이 걸리기 전에 맞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루엔자가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하므로 독감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맞는 것을 권장한다. 3.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한다. 아니고요. 4. 가글렉으로 입안을 헹군다. 아니죠? 5. 사용하던 물품을 소독한다. 관련 없습니다.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고 일주일 정도 쉬어야 한다. 16번의 정답은 1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17번.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대표적인 전염성 질환 5가지가 있는데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결핵. 두 번째, 독감. 독감, 인플루엔자라고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세 번째, 노로바이러스 장염. 노로바이러스 장염. 외우세요. 네 번째, 옴이 있고요. 5번째, 머린니가 있습니다. 머린니. 대표적인 전염성 질환이지요. 1. 신장염. 신장염은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전염성 질환이 아닙니다. 2. 요로감염은 신장, 요관, 방광, 요도로 구성된 비뇨기계의 한 부분에 세균이 감염된 것으로 전염성 질환 아니죠? 3. 알레르기성 비염은 어떤 물질에 대하여 코의 속살이 과민 반응을 일으켜 발작적이고 반복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코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전염성 질환은 아닙니다. 4. 노로바이러스 장염. 전염성 질환이지요? 사람이 위와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크기가 매우 작은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일어나는 식중독을 의미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장염을 잘 일으키죠. 정답이네요. 5.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중년 이후부터 서서히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나이가 많고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 잘 발생합니다. 전염성 질환이 아닙니다.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4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18번.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는 1. 폐활량 증가. 증가가 아니고 감소지요. 감소. 폐활량 감소.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찬다. 2. 섬모운동 증가. 증가가 아니고 저하. 섬모운동 저하. 섬모운동 저하로 미세 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한다.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증가가 아니고 저하. 폐포의 탄력성 저하.
폐포의 탄력성 저하, 폐순환량 감소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찬다. 4. 기침 반사 감소. 맞습니다.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 저하로 미세 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한다. 5. 기관진의 분비물 감소. 감소가 아니고 증가. 기관진의 분비물 증가.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한다. 18번의 정답은 4번 기침 반사 감소. (19번) 대장암 예방을 고려한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 통곡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 맞습니다.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2. 고칼로리 음식을 제공한다. 아니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을 소량씩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3. 야식으로 가공식품을 제공한다. 아닙니다. 가공식품을 피한다. 4. 훈연된 동물성 식품을 제공한다. 아니죠? 훈연식품을 피한다. 5. 동물성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제공한다. 아닙니다. 동물성 식품이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지방을 섭취한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통곡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 (20번) 꽃가루에 노출된 대상자가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할 경우 의심되는 질병은 1. 결핵. 결핵이란 결핵균에 의한 공기를 통한 감염질환으로 2, 3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 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아니죠? 2. 천식.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 여러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꽃가루 나왔네요.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강아지나 고양이 털 및 배설물, 자극적인 냄새, 담배 연기, 갑작스러운 온도나 습도의 차이, 특히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 등이 관련 요인이다. 문제의 내용은 바로 이 천식이 증상이죠. 정답은 2번. 3. 후두염. 후두염은 염증에 의해 후두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며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관련 없죠? 4. 협심증.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이다. 따라서 아니고요. 5. 흉막염. 흉막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이다. 아니죠? 정답은 2번 천식. (21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골다공증이란 뼈세포가 상실되고 골 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체중 부하 운동. 맞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2. 자외선 차단. 차단 아니고요. 자외선을 쬐다. 주 2에서 3회 정도 팔다리 등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자외선을 쬐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다. 3. 온열요법 적용. 아닙니다. 햇볕을 쬐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된다. 4. 저체중 상태 유지. 저체중 안되지요?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다. 저체중은 골다공증이 관련 요인이다. 5. 에스트로겐 섭취 제한.
제한이 아니고 권장, 에스트로겐 섭취 권장. 폐경, 여성 호르몬 부족이 골다공증이 관련 요인이므로 의료기관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21번의 정답은 1번 체중 부하 운동. (22번) 혈액 내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질병은 1. 기흉. 기흉이란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곽 내에 여러 원인으로 인해 공기가 차게 되어 호흡곤란이나 흉부 통증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한다. 질문과는 관련 없죠? 2. 빈혈이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 나왔네요.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 나왔죠?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노인에게는 철분이 부족하여 생기는 빈혈이 흔하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빈혈. 3. 심부전이란 심장이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이다. 관련 없고요. 4. 고혈압. 자, 혈압이란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이 혈관 벽에 미치는 압력이다. 그렇다면 고혈압이란 일반적으로 성인의 최고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몇 이상? 140mm/Hg. 최저혈압.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죠. 이완기 혈압이 몇? 90mm/Hg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문제의 내용과는 관련 없지요. 5. 동맥경화증이란 동맥혈관이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이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벽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증상이지요. 22번의 정답은 2번 빈혈. (23번) 노인에게 흔한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아니고요.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증을 경감하기 위해서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2. 뜨거운 물로 매일 샤워한다. 뜨거운 물 안됩니다. 따뜻한 물로 해야겠죠? 매일 샤워한다 아니고요. 자주 샤워를 하거나 때를 미는 것은 피부를 더욱 건조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간다. 3. 겨울철에 제습기를 사용한다. 제습기 사용하면 안됩니다. 제습기란 습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죠. 따라서 가습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습기란 공기에 수분을 공급해서 습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말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조절한다. 4. 때를 밀어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때를 밀면 안되겠죠? 때를 미는 것은 피부를 더욱 건조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간다. 5. 목욕 후 몸에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른다. 맞습니다. 목욕 후 물기는 두드려 말리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른다. 정답은 5번 목욕 후 몸에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른다. (24번) 대상자가 안정시에 떨림 증상이 있고 무표정하며 자세가 불안정할 때
의심되는 질병은 1. 파킨슨병.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에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로 원인은 불명확하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이다. 증상으로는 무표정 나왔죠? 무표정, 동작이 느려짐, 근육경직, 안정시 떨림, 안정시 떨림 나왔죠? 안정시의 떨림 증상, 구분 자세 등이 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네요. 파킨슨병. 2.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이다. 따라서 아니고요. 3.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관련 없죠? 4.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이 침착하여 생긴 노인성 신경방과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되면서 결합한 비정상 물질이 뇌에 축적되어 세포의 기능이 마비됨으로써 발생하는 증상이다. 관련 없고요. 5. 퇴행성 관절염이란 뼈를 보호해주는 끝부분이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를 말한다. 관련 없지요? 24번의 정답은 1번 파킨슨병. 25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뇌졸중의 증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1. 혈변과 직장 출혈, 대장암이 증상이지요. 대장암. 2. 허리 통증과 잦은 골절, 골다공증이 증상이죠. 골다공증. 3.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 고관절 골절이 증상입니다. 고관절, 골절. 4. 띠 모양의 수포, 대상포진의 증상입니다. 대상포진. 5. 몸이 균형 상실, 뇌졸중의 증상이죠. 뇌졸중. 이 중 뇌졸중이 전구 증상에 운동 실조증이 있는데요. 손해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 하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 25번의 정답은 5번 몸이 균형 상실. 26번 백내장이 발생하는 눈의 부위는 1. 망막. 망막은 안구의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구의 안쪽을 3분의 2 정도 덮고 있는 투명한 신경 조직이다. 백내장과 관련 없죠? 2. 각막. 안구의 검은 자를 덮고 있는 부위를 각막이라고 한다. 백내장과 관련 없습니다. 3. 황반. 황반은 안구의 망막에서 신경세포가 밀집되어 초점을 맺는 부위로 빛을 가장 정확하게 받아들인다. 백내장과 관련 없습니다. 4. 홍채. 홍채는 동공 주위에 있는 도넛 모양의 막으로 수축과 이완을 통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안구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백내장과 관련 없죠? 5. 수정체.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게 된다. 26번의 정답은 5번 수정체. 27번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는 1. 수면 중에 자주 깬다. 맞습니다. 2. 아침에 늦게 깬다. 아니죠? 수면 중에 자주 깬다. 3.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늘어난다 아니고요. 수면 양이 줄어든다. 4.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줄어든다. 줄어든다 아니고요. 많아진다.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진다. 5.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짧아진다 아니죠? 길어진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27번의 정답은 1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28번.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당뇨병이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는 되지만 부족한 경우 또는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저항성으로 인해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온 질환이다. 1. 혈당이 떨어질 때 운동한다. 아니죠?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운동한다. 2. 고강도에서 저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아닙니다.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올린다. 3. 당뇨약을 복용하기 직전에 운동한다. 아니죠? 당뇨약을 복용한 후에 운동한다. 4. 매일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맞습니다. 5. 혈당이 300mg/dL 이상일 경우 운동 강도를 높인다. 안됩니다. 혈당이 300mg/dL 이상일 경우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한다. 28번의 정답은 4번. 매일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29번. 여성 노인이 성적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궁 적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2. 질 분비물 증가로 성교시 통증이 없다. 아니죠? 질 분비물 감소로 성교시 통증이 증가한다. 3. 유방절제술을 받으면 성기능이 감소한다. 감소한다 아니죠? 변화되지 않는다. 자궁 적출술과 유방절제술을 한 여성 노인은 스스로 덜 여자 같다고 느끼거나 그렇게 보일까봐 두려움을 느끼지만 실제 성기능이 변화되지는 않는다. 4. 항염증성 약물을 복용하면 성욕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니고요. 감소한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항염증성 약물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 5. 알코올 과다 섭취는 오르가슴을 빨리 느끼게 한다. 아니죠? 지연시킨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여성에게는 오르가슴 지연, 남성에게는 발기 지연이 나타난다. 29번의 정답은 1번. 자궁 적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0번.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은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해열진통제, 해열진통제. 두 번째, 감기약, 감기약. 세 번째, 소화제, 소화제. 네 번째, 파스, 파스가 있습니다. 1. 혈압약,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죠. 2. 항생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3.
해열 진통제,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이죠. 정답이고요. 4. 신경안정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5. 기관지 확장제 역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30번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은 3번 해열 진통제. (31번) 음주를 하고 있는 대상자의 절주를 돕는 방법은 1. 빈속에 술을 마시게 한다. 안되죠? 빈속에 술을 마시지 않게 한다. 2. 권유받을 때만 술을 마시게 한다. 아닙니다. 술을 권유받은 경우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음을 단호히 밝힌다. 3. 절주 의지를 주변 사람에게 알리게 한다. 좋은 방법이죠? 4. 매일 식사와 함께 소량의 술을 마시게 한다. 안됩니다. 매일 마셔도 안되고요. 소량의 술을 마시게 해서도 안됩니다. 소량의 술도 피한다. 5. 암 예방을 위해 하루에 2잔까지 술을 허용한다. 아니죠?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한두 잔의 술도 피한다. 31번의 정답은 3번 절주 의지를 주변 사람에게 알리게 한다. (3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생각을 중심으로 보고한다. 아니죠?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2.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정리하여 보고한다. 맞습니다.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 3. 대상자 가족이 개인정보를 수시로 보고한다. 아니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4. 숫자나 표가 포함된 내용을 구두로 보고한다. 구두 보고 아니죠? 서면 보고를 한다.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 보고를 한다. 5. 자신이 업무상 잘못은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 안됩니다.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해결하지 말고 관리 책임자에게 먼저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번의 정답은 2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정리하여 보고한다. (33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상태 변화. 두 번째,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세 번째,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네 번째,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업무 방법. 다섯 번째,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여섯 번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합니다. 1. 체납 고지서를 발견하였다. 아니지요? 2.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아닙니다. 3.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았다. 관련 없지요? 4. 대상자가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한다. 첫 번째 상황이지요.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는 관리 책임자와 가족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정답은 4번이고요. 5. 방문을 열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난다. 관련 없습니다. 33번의 정답은 4번. 대상자가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한다. 34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가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1. 손을 잡아 흔들어 깨운다. 아니죠? 흔들어 깨우지 않는다. 2.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한다. 억제하면 안 됩니다. 3. 큰 소리로 반복하여 질문한다. 아니죠?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며 대상자를 편하게 해준다. 4. 대상자를 의식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말한다. 아닙니다. 대상자가 없는 것 같이 말하지 말고 대상자가 반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한다.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알린다. 맞습니다. 대상자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고 묻기보다는 내가 누구라고 밝혀주는 것이 좋다. 정답은 5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알린다. (35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은 1.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와 같은 상투적인 말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하지 않는다. 힘드시지요? 수고 많으셨어요 와 같이 가족을 공감하고 위로해준다. 2. 고인이 유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아닙니다. 가족이 천천히 원하는 때에 정리하거나 간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 3.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다. 좋은 방법이지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는 도움이 된다. 4. 가족이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며 돕는다. 아닙니다. 가족이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5. 가족이 눈물을 흘릴 때 못 본 척 해준다. 아니죠? 가족이 눈물을 흘리거나 힘들어할 때 외면하지 않고 휴지를 주는 등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35번의 정답은 3번.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필기시험은 14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7회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10탄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하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